자, 뉴스 읽어주는 남자 오늘 세 번째 이야기, 부동산 이야기 잠깐 할게요. 부동산 이야기. 부동산이 천정부지로 치솟다가 9.13 부동산 대책을 시작으로 주춤하고 있죠. 여러분들한테 부동산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건 부동산이 결국은 20, 30대한테 너무 중요한 아젠다예요. 네. 그래서 제가 부동산에 대해서 여러분들한테 좀 알기 쉽게 좀 설명을 해드리려고 합니다. 자, 2017년부터 2018년 9월까지 세 차례 폭등이 있었어요. 세 차례 폭등이 있었는데요. 2017년도에 8.1 부동산 대책이 나오고 2018년도에 9.13 부동산 대책이 나온 걸로 알고 있는데, 이 세 차례 폭등 기간이 있었거든요. 근데 이 세 차례 폭등 기간 중에 굉장히 안 좋은 게 최근에 일어난 두 번의 폭등 기간이에요. 이 두 번의 폭등 기간은 호재가 있어서도 거래량이 많아서도 아니고 담합으로 인한 폭등이에요. 담합으로 인한 폭등이기 때문에 아주 질이 안 좋은 부동산 폭등이었어요. 그래서 이 질이 안 좋은 폭등은 쉽게 꺼집니다. 쉽게 꺼질 거예요, 이 거품은. 그러나 2017년도부터 올라갔기 때문에 세 차례 이 올라갔던 폭등의 가격이 다 꺼지고 이때로 돌아갈 거다라고 저는 보는데, 그렇게 보는 전문가들이 많이 있고요. 자, 이 담합으로 올라간 2018년도에 두 단계의 폭등이 질이 안 좋은 이유는, 자, 어떤 심리에서 이렇게 나오냐? 강남에서 이만큼 받는데 그럼 우리는 이 정도는 받아야 되지 않나? 이런 거예요.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아줌마들끼리 담합을 해요. 부녀회라는 이름으로. 그리고 지금도 부동산 뉴스를 이렇게 쭉 보면, 자, 결국은 빚내서 집값 오를 거라고 해서 산 사람들, 꼭지에 물린 사람들이 이자 내는 거가 점점점 압박이 되니까 급매물이 나오고 있는데, 1억 호가씩 1억보다 빼서 내놔도 부동산에서 그거를 못 건대요. 왜냐? 본인들이 원하는 호가 이하로 급매물을 거래할 경우에는 압박을 넣는다는 거예요, 분녀회에서. 저기 부동산하고 거래하지 마라. 맘카페 같은 갑질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은 이미 곡소리가 나고 있어요. 이미 9.13 대책이 지금 11월이죠. 이렇게 빨리 곡소리가 나는 건 그만큼 거품이 너무 심했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미래, 동탄 이런 데는 이미 깡통 전세라는 얘기가 나와요. 깡통 전세라는 게 뭐냐면 경매로 넘어가요. 근데 경매로 넘어가는 값이 내가 들어간 전세가보다 낮아. 깡통 전세가 미래 동탄에서는 이미 나오고 있다. 자, 거기다가 조만간에 서울 수도권에 아파트 입주가 터져요. 이미 강남에도 입주가 시작되는 어느 정도 규모의 단지가 있습니다. 자, 공급까지 늘어나면 어떻게 될 거예요? 공급까지 늘어나면 어떻게 될 거냐고요. 네, 헬리오시티. 자, 공급이 이미 있어요. 자, 여러분들, 부동산 때문에 우리나라가 헬조선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지금의 20대 여러분들, 부동산, 여러분들이 내 집, 아파트 살 수 있는 날이 옵니다. 서울이 아니라 서울 근교라도 옵니다. 여러분 반드시 오니까. 자, 지금의 부동산 9.13 대책이 굉장히 강력한 대책인데요. 지금 이제 여러분들도 포털에서 검색 부동산 검색해 보시면
아니 부동산 그게 있어요. 따로 보면 부동산 카테고리가 대부분 따로 있습니다. 그 정도로 부동산은 우리나라에 굉장히 중요한 예. 자 지금 보면은 헤드라인만 읽어볼게요. 입주 코앞인데 헬리오시티 조합 입주민 정면 충돌 뭐 이런 거 있고 지방부동산 빈익빈 부익부 광주 대구 웃고 경남 울산 울고 서울시 침체 파주는 후군 적경지역 부동산 시장 전세금 못 돌려줘 지방아파트값 폭락에 깡통 전세 속출 서울만 8만 채 전국 빈집 20년 만에 3배 기획부동산 의심 지분거래 극성 파주 청평 있는 뭐 비주얼 전성지대 어쩌죠. 자, 안 좋은 기사들이 굉장히 많아요. 부동산 관련돼서. 자, 서울만 8만 채. 빈집이 20년 만에 3배가 늘었어요. 자, 부동산 제가 말씀드린 20대 여러분들이 아파트 살 수 있다. 여러분도 왜 그렇게 말씀드리냐면 앞으로 10년 뒤 결국은 모든 경제 지표는 인구 동향을 보면 나오는데요. 인구가 줄어들고 있어요. 인구가 줄어들고 있어요. 근데 이 많은 집들을 어떻게 할 겁니까? 여러분 서울 보세요. 아파트가 넘쳐나거든요. 서울은 인구가 많다 그렇다 쳐. 고속도로를 가보면 아파트 엄청 많아요. 그 아파트 중에 한 칸이 없네 내 거가. 그 한 칸 여러분들 거 될 수 있어요. 인구가 마구 줄어들고 있기 때문에. 마구 줄어들고 있기 때문에요. 인구가 줄어드는 게 매우 안 좋은 시그널이지만 결국 주택 상황에서는 나한테는 호재일 수도 있어요. 이 많은 아파트들 어떡할 겁니까? 네. 그리고 강남 불패 똘똘한 한 채 어쩌고 저쩌고 뭐 강남 불패고 여러분들도 강남 불패 강남은 안 떨어질걸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강남에서도 30% 이상 폭락한 경우가 있어요. 2006년도 30-40% 강남 아파트가 폭락한 사례가 있어요. 그때 외국발 금융위기 뭐 이러면서 있었습니다. 하우스푸어가 속출하고 있었어요. 자 그리고 여전히 제가 늘 얘기하지만 중국발 거품 터지면 장담 못합니다. 거품 터지면 중국발 거품 터지면 여러분 중국에서 거품이 터지잖아요. 제가 말씀드린 중국의 부동산 거품 어마어마합니다. 제가 말씀드렸지만 판빙빙이 1,400억의 벌금을 내기 위해서 아파트 41채를 팔았다. 판빙빙은 잘 팔았어요. 제가 봤을 때는 판빙빙은 잘 타이밍 좋게 팔았다. 어깨쯤에 판 거가 아닐까. 저는 뭐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41채로 1,400억이래요. 어마어마하죠. 어마어마해요 중국도. 에? 어마어마하고 그리고 중국의 지방정부가 무리해서 짓고 있는 유령 도시들이 엄청나요. 에? 중국에서 유령 도시처럼 짓고 있는 어마어마한 빚을 내가지고 짓고 있는 1,400억인가 1,600억인가 뭐 아무튼 판빙빙이고 이런 데 많아요. 이거 못 채우고 다 이게 터지면 우리나라 영향이 당연히 오겠죠. 당연히 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우리나라가 미국발 금융위기가 왔을 때 MB 정부 때 빨리 극복한 편이에요. MB가 정책을 잘 내서일까요? 그런 것도 있을 수 있겠지만 동의하기 어려워. 강만수가 수장이었던 동의하기는 좀 어렵습니다만 왜 그래요? 중국이 그때 성장률이 너무 높아가지고요. 우리가 중국한테 수출하는 게 워낙 많았어요. 그래서 다른 나라에 비해서
빨리 복구했습니다. 다른 나라에 비해서 중국 덕을 봤죠. 그 중국 덕을 본 폐해가 뭡니까? 미세먼지예요. 중국이 고성장을 막 하니까 우리나라의 미세먼지가 고성장을, 자, 중국 경기가 뚝 떨어지잖아요. 중국 거품이 터져서 뚝 떨어지면서 전 세계 경기가 훅 꺼지면 우리나라 공기는 좋아질 겁니다. 아이러니한 거예요. 우리나라 경제도 엄청 타격을 입겠지만 공기는 맑아질 거예요. 자, 부동산, 그리고 제가 이 부동산이 한 30%는 쭉쭉 빠져도, 지금 가격에 한 30% 가까이 빠져도 별 문제가 없어요. 왜 문제가 없느냐? 우리가 그러면 이 꼭지점에 물린 호구들이 많아야 되잖아요. 꼭지점에 물린 호구들이 많아야 되잖아요. 그러면 부동산이 터지면 손해를 보는 사람들이 속출하고 금융 위기가 오고 막 이래야 되잖아요. 주담대에 부담이 오고 막 이래야 되잖아요. 근데 이번 폭등의 웃긴 점은 거래량이 많지 않았는데 폭등을 했다라는 거예요. 거래량이 전체 세대에서, 대단지로 보면 전체 세대에서 7%? 그러니까 나머지 90% 이상은 집값 오르기 전에 그냥 앉아 있었던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이 거품이, 우리나라 아파트 값이 다시 꺼지잖아요. 그러면 기존에 살았던 사람들은 기분 좋았다, 기분 좀 섭섭해지는 게 다야. 90% 이상은. 근데 꼭지점에 물린 7%대의 거래량이거든요. 이 사람들은 뭐 곡소리 나겠죠. 근데 90몇 %는 아무렇지도 않다라는 거예요. 그 웃기죠. 거래량이 실제로 어마어마하게 일어나지 않았어요. 이 폭등세에서. 그래서 담합으로 인한 폭등이라서 질이 매우 안 좋은 폭등이었고, 자, 앞으로 인구 구조상으로도 여러분들은 쭉 집값이 떨어지는 걸 구경하고 있다가 내가 어느 지역에 어디를 살까 고민하시면 돼요. 네. 동탄 이미 깡통 속출하고 있습니다. 미래. 네. 경남권 난리 났고요. 경남권 난리 났어요. 전세 보증금을 못 돌려받는. 네. 그리고 제가 늘 말씀드리죠. 우리나라에만 있는, 근데 그렇다고 해서 전세로 들어가는 게 불안해요. 전세로 들어갈 때는, 전세라는 제도가 우리나라가 살만한 이유다라고 제가 한번 말씀드렸잖아요. 전세 제도는 우리나라만 있는 거고, 젊은 사람들이 자산을 축적하기에 가장 좋은 제도가 전세 제도예요. 월세로 줄줄줄 세면 돈 못 모아요. 답이 없어요. 전세를 어떻게 해서든지 전세를 이용해야 돼요. 예. 전세가 점점점 없어지게 될 거예요. 그리고 말씀드린 것도, 그전에도 말씀드린, 우리나라가 전세자금 대출 이런 거를 잘해줘요. 정부에서 지원하는 걸로. 네. 그래서 30대 어느 정도 저축으로 모아서 대출받아, 전세자금 대출로, 전세로 일단은 시작하는 게, 전세제도가 없어지면 집값이 오른다는 보장이 없어지게 되죠. 네. 맞아요. 그러나 어쨌든 우리나라에는 전세 제도가 있기 때문에 한 방에 없어지진 않고 점점 줄어들겠죠. 월세로 바꾸려고 하겠죠. 네. 굳이 돈 많은 집주인들이 전세를 줄 이유가 없으니까.
월세를 하면 되기 때문에. 자, 그러나 집이 없는 우리들 입장에서는 전세 제도를 이용할 필요가 있는 거예요. 있을 때 우리는 그걸 이용하죠. 한 방에 없어지진 않을 겁니다. 그리고 우리 아이들 세대, 뭐 지금의 초등학생들, 얘네들이 어른이 됐을 때는 전세가 거의 없을 수도 있어요. 인구는 엄청 줄어들었고 집은 많으니 그때는 전세고 나발이고 집을 그냥 싸게 사겠죠. 집이 남아도는데 뭐. 아무튼 부동산 때문에 우리나라가 헬조선인데 그 헬조선에서 탈출하게 될 날이 저는 10년이면 10년 정도만 지나면 저는 대한민국이 굉장히 살기 좋은 나라가 돼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예상을 해봅니다. 제가 한번 저의 해안으로 여러분들에게 예언을 하나 해드리자면 2028년도의 대한민국은 이명박 박근혜가 다시 정권을 잡지 않는 이상 우리가 똑바로 올바른 투표만 할 수 있다는 전제하에 굉장히 살기 좋은 나라가 될 확률이 높다. 돼 있을 거다. 네. 인구가 줄어드는 경제도 폭망할 것이라고요? 그러면 인구가 없는 북유럽은 폭망해서 뭐 인구가 줄어들면 줄어드는 대로 방법을 찾아요. 굉장히 어려워지긴 하겠지만 자 보세요. 우리가 중요한 게 우리가 지금 삶이 힘든 그 힘든 게 뭐가 경제 성장률이 2%대여서 우리가 힘든가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아니잖아요. 우리나라가 경제 성장률 3%대는 5%대는 내가 막 엄청 넉넉했나요? 아니에요. 우리가 삶이 힘든 건 내가 받는 돈은 정해져 있는데 점심값 비싸고요. 집값 비싸서 살기 힘들어요. 자, 우리나라 경제가 힘들어졌어요. 근데 내가 받는 월급은 비슷해. 그리고 물가 싸지고 집값이 싸졌어요. 그러면 나는 안 힘들어요. 우리가 중요한 게 경제 성장률입니까? 아니죠. 점심 좀 싸게 밖에 나가서 먹을 수 있고 물가가 안 싸질 것 같아요? 물가 싸져요. 물가 내려갈 겁니다. 제가 장담하는데 왜 내려가느냐? 자, 공산품은 잘 모르겠어요. 자, 물가가 싸지지 않을 것 같죠? IMF 때 말씀드릴게요. IMF 때 가격 파괴라는 얘기가 나오면서 물가가 싸진 적이 있어요. 올라간 물가는 떨어지지는 않습니다. 올라간 물가도 떨어져요. 지금 점심 하나에 8,000원씩 내야 먹을 수 있어요. 네. 근데 자영업자가 많아서 난리잖아요. 이거 그냥 이대로 내두잖아요. 놔두면 자, 그러면 왜 8,000원일까요? 임대료가 비싸니까요. 부동산에 돈을 많이 들어가야 되니까. 부동산이 내려가기 시작하면요, 물가도 내려가요. 그리고 우리가 물가가 자 보세요. 물가가 너무 올라가서 집에서 사 먹는 비중이 높아졌어. 그리고 제가 편의점에서 GS25 막 이런 거 하잖아요. 집에서 사 먹는 게 너무 차이가 많이 나니까. 자, 외식 소비가 줄어요. 장사가 안 되죠. 문을 닫는 데들이 속출해요. 그러면은 공실이 막 생겨요. 임대료 내려야 되겠죠. 하루아침에 안 되지만 10년 정도를 보자는 거예요. 10년 정도를 보면 제자리 찾아갑니다. 어쩔 수 없어요. 시장의 원리라는 게 있어요. 시장의 원리라는 게 있어요. 지금은 제가 봤을 때 향후 10년 사이에 거품의 정점입니다. 우리나라의 모든 것의 거품의 정점이에요.
웨딩업 종사자님이 불황의 극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요즘은 인구도 줄어드는데 결혼을 안 해서 웨딩업이 지금 난리. 결혼이라는 걸 안 하니까. 자, 근데 웨딩업이요? 집값이 싸지면 웨딩업은 다시 옛날만큼 인구가 적으니까 엄청 호황을 얻긴 어렵지만 집값이 싸지면 다시 돌아올 수 있어요. 문제는 한 10년 걸립니다. 집값이 싸지는 거는 한 3년 정도면 될 수 있어요. 네. 10년이면 됩니다. 우리나라가 굉장히 빠르기 때문에요. 10년 정도면, 여러분 10년이 되게 길어 보이죠? 여러분들 지금 10년 전을 생각해 보세요. 엊그제 같아요? 안 그래요? 여러분의 10년 전 몇 살입니까? 그때 기억이 생생하잖아요. 네. 금방 가요. 금방 갑니다. 여러분들 CCB 같이 보던 시절이에요. 10년 전에 우리 CCB 같이 보고 막 이랬었던 시절이야. 자, 부동산의 2007년, 2017년부터의 3번에 이은 폭등, 그리고 그 중에 2018년도에 9.13 대책 전에 2번의 폭등은 담합으로 인한, 거래로 인한 폭등이 아니라 담합으로 인한 폭등이어서 금방 꺼질 거다. 자, 금방 꺼진다고 해서 그러면 싸냐? 아니야. 그래도 비싸요. 그래서 2017년도 폭등 전까지 가격은 내려갈 확률이 매우 높다고 저는 보고 있고, 거기에 플러스 미국과 중국의 무역 전쟁이 지속되고 있어서 중국이 어려워지고 있어요. 중국이 어려워지고 있고, 만약에 중국발 부동산 거품이 터지게 되면 그때가 내 집 장만의 절호의 찬스다. 자, 그리고 그때는 아마 이런 뉴스가 나올 겁니다. 깡통 전세, 집주인이 전세금을 못 돌려주고 있다. 집 사면 안 된다. 이제는 집으로 자산 증식한 시대는 끝났다. 야, 집 살 타이밍이다. 나오는 곳은 그쪽 동네는 집 살 타이밍이라는 거예요. 네. 깡통 전세가 나온다. 자, 내가 이 동네에서 살고 싶다, 살아도 된다 라고 생각하면 그때가 사야 되는 거예요. 네. 자, 그러면 또 사람들이 뭐냐면, 에이, 지금 사면 집값 더 떨어질 텐데. 언제까지 떨어질지 아무도 몰라요. 사면 괜찮은 타이밍이다. 주식 막, 그리고 주식이 떨어지는 것과 부동산이 떨어지는 건 항상 연계됩니다. 주식이 먼저 떨어지고 그 다음에 부동산이 떨어졌어요. 예전의 경험으로 보면. 여자들이 너무 무서워서 결혼을 할 수가 없어. 구라치네 또. 좋으면서 뭘 무서워. 패미거리고 빽빽거리는 애들 여자들이 몇 %겠어요. 여러분, 대다수 여자들은 안 그렇습니다. 응? 타이코르세 주장하는 여자들이 몇 명이나 있겠어요. 대부분은 이쁜 거 좋아해요. 다 여자들은. 여러분들 여자에 대해서 너무 쫄거나 무서워하지 마세요. 곤란하고님, 거울을 보니 내가 더 무섭더라. 어우야. 아, 이거 바꿀게요.
요거 다시 한번. 불황의 극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네. 거울을 보니 내가 더 무섭더라 오야. 자, 부동산 이야기 해드렸는데 제가 요즘에는 좀 안 좋은 이야기 말고 조금 좋은 이야기, 희망적인 이야기들 좀 해보려고 많이 좀 해요. 그죠? 그래서 뭐 한국이 살만한 나라인 이유 뭐 이런 얘기도 좀 했었고, 일자리 문제 가지고 막 얘기를 하는데 재밌는 건 전투 뒤에 어떤 곳에서는 사람이 없어서 난리고요. 재밌죠. 그래서 여러분들도 뭐 눈을 낮추라고 하는 얘기 하지 마세요 뭐 이러는데 여기저기 많이 다녀보세요. 일자리는 있어요. 그리고 작은 회사라도 1년 정도 희망적인 한 이슈 논산을 이야기해보죠. 논산이요? 네. 논산? 무슨 논산? 아무튼 논산 여교사 그게 남자였으면 시위했을 텐데 남자였어 봐요. 어우 끔찍. 자 어쨌든 부동산만 잡히면 대한민국 굉장히 살만한 나라다. 늘 전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부동산만 잡히면 대한민국은 굉장히 살만한 나라다. 자, 여러분들도 우리나라에 대해서 안 좋은 것만 있고 헬조선만 있는 건 아니라는 건 우리가 다 얘기하면서 알잖아요. 교통 좋고요. 서울 경기도 근처에 사시는 분들은 교통 편하죠. 대중교통 잘 돼 있죠. 밤에 놀 때 많죠. 맛있는 거 많죠. 안전하죠. 아프면 병원 마음껏 다닐 수 있죠. 예? 얼마나 살기 좋은 나라입니까? 문제는 그런 것 빼고 그냥 내가 등 대고 누워서 사는데 너무 많은 돈이 들어가. 예? 그죠? 이것만 좀 줄어들면 얼마나 행복해집니까? 예? 산호세 월세로 살고 있습니다. 여기 집값은 헬미국입니다. 산호세. 캘리포니아 산호세. 저기는 전세가 없거든요. 저기는 전세가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전세로부터 시작해서 그렇게 조금씩 자산을 늘려가면서 행복한 대한민국에서 살 수 있다라는 거죠. 집값만 잡히면 집값만 잡히면 돼요. 전세부터 시작하기 힘들잖아요. 일단 취업이 되면 전세자금 대출이라는 게 있어요. 여러분 전세자금 대출이라는 걸 알아보시면 전세에 사는 건 됩니다. 자, 뉴스 읽어주는 남자 염청규 팟빵 채널 구독하기, 좋아요 눌러주세요.